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둔 겁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팽창주의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일까요? 두 곳 모두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 파나마는 미국의 오랜 우방국이죠. 결국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란 뜻일까요?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 섬으로 한반도의 9배에서 10배 크기입니다. 예전엔 빙하가 덮고 있었지만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자원 경쟁이 본격화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650억 톤의 원유와 가스,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 필수 광물인 히토류가 대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0% 이상이 그린란드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현재 히토류 9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의 독점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린란드는 군사적 가치도 큽니다. 그린란드는 알래스카와 북극해를 잇는 전략 요충지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3,600km, 미국을 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나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북극항로 군사기지 확장, 중국은 과거 그린란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가 미국과 덴마크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가 미국 소유라면 이런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2019년엔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부동산식 접근을 했지만 이번엔 군사력 배제도 약속할 수 없다며 강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린란드는 어떻게 덴마크 땅이 됐을까요? 바이킹의 발견, 노르웨이의 통치, 덴마크 영향권, 식민지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바이킹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탐험가 에릭 레드가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그린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그린랜드, 푸른 땅이라고 불렀고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실제로 남쪽 해안에는 풀이 자라는 지역이 있었고 노르웨이 정착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르웨이는 그린란드를 공식 속령으로 삼았고요. 유럽과의 무역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들어 기후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착민들이 떠나고 유럽과의 연결도 끊겼습니다. 이후 몇백 년간 그린란드는 유럽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1380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연합 왕국을 형성하면서 그린란드는 자연스럽게 덴마크의 영향권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덴마크도 그린란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는 사실상 유럽과 단절된 땅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덴마크가 다시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집니다. 1721년 덴마크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덴마크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덴마크는 무역기지, 교회, 군사시설을 세우며 점점 통치를 강화했고요. 결국 1814년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이 해체되면서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로 확정됩니다. 1933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1953년에 덴마크 헌법 개정으로 그린란드는 공식적으로 덴마크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2009년에 그린란드는 확대된 자치법으로 자체의회를 운영하면서 덴마크와 분리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문제인데요. 현재 그린란드 예산의 50% 이상을 덴마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을 할 경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지 이에 대해서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식민지 시대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독립 후에 미국으로 편입이 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대다수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에 편입돼도 결국엔 남의 땅이라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경제 관세 압박을 가하면 덴마크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트럼프의 계산은 어디까지 닿아 있을까요? 그린란드는 얼음 속 보물이었고 파나마 운하는 중남미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 통로인 파나마 운하는 연간 약 14,000척의 선박이 오고 갑니다. 파나마 운하가 세계 해상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요.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주요 이용국들입니다. 지난 년간 평화로웠던 이 운하에 심상찮은 물결을 일으킨 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같은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선물로 인해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고 파나마의 약속은 깨졌습니다. 중국이 운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하를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고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파나마에 준 거다. 이런 표현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두 가지 주장, 미국이 나쁜 대우를 받고 있고 중국이 운하를 운영한다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모든 배는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은 통행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은 어디까지나 파나마의 독립적 국가기관인 파나마 운하청에 있습니다. 운하 운영에 있어 다른 나라의 개입은 없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가 아니라 운하 끝에 있는 항구 운영권이 홍콩 기업 CK 허치슨에 있다는 점을 가리켜 중국이 운하를 운영한다라고 일부러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1977년 미국과 파나마는 협정을 맺습니다. 운하의 운영권을 파나마에 넘겨주기로 한 거죠.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파나마의 운하 운영권을 양도합니다. 두 번째는 운하는 영구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립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999년에 결국 파나마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와서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정치적 목적인데요. 미국이 만든 운하를 되찾자. 이 구호는 레이건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중요성 증가입니다. 120여 년 전 미국이 파나마 운하 개발에 나선 데는 군사적 이유가 컸습니다. 해군 군함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물길이 필요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무렵이 되자 그 군사적 가치는 확 떨어졌습니다. 수문이 너무 작아서 항공모함이 통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는 2016년에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서 생산된 LNG가 한국, 중국, 일본으로 향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은 겁니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더 큰 의미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파나마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세력을 넓혀온 걸 뒤늦게 알아차린 거죠. 2018년 파나마는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참여한 첫 번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됐습니다. 이후 중국은 파나마에 투자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국영기업들이 건설한 거대한 컨벤션 센터, 크루즈선 터미널, 현재 공사 중인 대규모 다리뿐만 아니라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항구는 홍콩의 재벌 리카싱이 세운 CK 허치슨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포트는 1997년에 입찰권을 따냈는데요. 당시 미국은 이 사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홍콩의 강력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이나 군사작전에 협조해야 한다는 법률을 적용받게 된 거죠.
중국이 아니라 홍콩 기업이니까 문제 없다는 말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파나마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1대1로에서 최대한 빨리 탈퇴하겠다고 약속했고 허치슨 포트와의 계약을 취소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인구 45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무력 사용을 예고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도발에 비해 파나마 운하에 관한 주장은 미국 내에서는 꽤 호응을 받는 편입니다. 미국이 만들었으니 미국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설득력 있기 때문이죠.